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골 김선생입니다. 자,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오늘은 고전시가 개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 고전시가는 고2 문학이나 고3 수능 대비에 반드시 필요한 작품인데요. 이제 오늘 고전시가 개념이 첫 번째 고대가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는 문학사별 정리가 중요한데요. 문학사라는 거는 문학의 역사죠.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고대가요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향가, 고려시대는 소교, 뭐 경기체가, 그 다음에 조선에는 시조가사 이렇게 있는데, 통일신라 이전 작품들이 고대가요가 되는 거예요. 통일신라 이전 작품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되게 간단하고요. 이제 그 교과에서 출제된 작품들은 정해져 있는데 구지가, 해가, 황조가, 공모도화가, 정읍사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지금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해가, 정읍사인데 그 이제 연대별로 나온 작품들이고요.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정리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 정리 노트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선생님 개념 정리하시고 개념 듣고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내용을 파악하는 게 시어식구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찾고, 이걸 통해서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이나 그 신현계 방식 구조 찾으시고, 그 얘네는 지금 각각 장르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체 특징이나 장르별 특징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이제 수업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은 현대시랑 다르게 단어 뜻 모르는 게 많죠. 고어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스로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구지가예요. 구지가. 자, 이제 그, 그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가 있는데 그걸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옛날 구지복이랑 산에서 모습 보이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데, 자, 황정께서 내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왕이 되라 하셨다. 내가 일부러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이 마땅히 산꼭대기에서 흙을 파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나를 맞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제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1호에 어떻게 여섯 알이 내려 사람을 하는데 그게 누구다? 수루왕이 세운 가락국이다. 그럼 이건 가락국이랑 관련된 가락국이 어떻게 돼? 그 건국과 관련된 노래가 되는 건데,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내용 되게 간단하겠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빌 때는 찌질한 존재한테 빌어요. 신령스러운 존재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존재한테 빌겠죠. 거북이 여기서 신령스러운 존재고, 거부가 보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호명을 했고, 머리를 내밀어라. 그리고 이제 머리는 보통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성도 되고 왕,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왕을 내려주세요. 명령이 되는 거고요.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작품 좀 특이한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한테 빌 때는 되게 구걸하듯이 간곡하고 곡진하게 막 사정하듯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렀어, 거북이를. 그 다음에 내밀어라, 명령을 했어. 그 다음에 내밀지 않으면 너 구워서 먹을 거야. 협박하는 거죠. 이제 가정과 협박의 구조다. 근데 이제 여하튼 여기서는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거고 요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거 협박을 해서라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손송치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정리할 때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다. 머리는 생명 우두머리 왕이다. 누구? 우리 수로 왕이 내려오길 기원하는 노래다. 그죠? 그다음 이제 고대가요. 이렇게 전체 특징이거든요. 이런 게 집단무가 그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노동요,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 한자를 번역했다. 한역시, 그 다음에 서사시다. 그다음에 부름, 명령, 가정, 위협 구조다.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어를 내어놓으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점층이라는 건 의미가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건데, 자기네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점점 더 확대하듯이 소망이 점점 더 확대되듯이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작품 가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해가인데, 이 해가는 그 구지가랑 같이 묶어서 많이 나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경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 성동왕 때 순종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임혜정이란 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해룡, 바다용이, 그죠? 나타나서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의 미모에 감탄해서 납치해 갔다는 얘기. 그럼 여기 수로 부인이 납치를 당한 거죠. 안전을 당한 거고, 공이 어쩔 바를 몰라 어떻게 돼 있는데, 한 노인이 옛날 말에 여러 입이,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면 새도 녹인다 했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면 새도 녹일 정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바닷속에 물건인데 어찌할 수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무언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아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오히려 어떻게 수도 부인을 찾을 수 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대로 했더니 그대로 어떻게 용이 부인을 내놓았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거부가 동의 용왕,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그럼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납치된 게 수로 부인이 되는 거고, 남의 아내 아순제 굉장히 크도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뭐랑 비슷해? 그 구지가랑 비슷한 거죠. 내어놓아라. 그죠?
그러니까 불운과 명령의 구조고, 내가 만약 어떻게 돼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가정한 거고,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위협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사실 이 해가는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닌데 이제 구지가랑 연결돼서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정리를. 자, 이제 냉정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 차이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공통점은 둘 다 소원을 빌어서 그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거고, 노래를 불러서 소원을 성취하는 거고, 집단이 같이 불렀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술성이 뭐냐면은 소원을 빌면은 무언가 힘이 있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적 힘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니까 이제 주술력이 강하다. 근데 이제 구조가 불운, 명령, 가정, 위협 구조다.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 둘 다 거북이 역할을 소망을 듣는 존재다, 신성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구지가는 왕이 내력을 기원하는 거고, 해가는 왕이 아니고 납치된 수로 부인이, 그러니까 재액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어떻게 재액 이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납치당한 걸 어떻게 돼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죠, 재해 극복의 소망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단체가, 집단이 왕의 강림을 바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집단적 소망을 반영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수로부인 자체를, 납치된 수로부인 자체가 어떻게 돌아오길 바라는 거, 개인적 소망이다.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도화가 볼게요. 공무도화가. 이거는 이제 역시 어떻게 돼 백수강부의 아내가 부른 노래인데, 이제 배경사를 한번 보면은, 자, 이제 고조선의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서 가는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백수강부인데,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아내가 말려도 어떻게 돼 미치지 못해요. 결국 그늘그니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래, 노래 부르는 사람 그의 아내인 거예요. 백수강부의 아내. 그래서 어떻게 돼 공우란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데, 자, 이 노래가 매우 슬펐다. 그래,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아내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관찰자죠,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말했더니, 여옥이 그 말을 듣고 슬퍼서 공우를 가지고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럼 이거는 내용 정리를 하면은, 실제 작품 속의 주인공은 백수강부와 백수강부의 아내고, 그죠? 근데 그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그걸 어떻게 돼 아내 여옥이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볼게요. 이미여 남편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문 그의 물에 빠져 돌아가시네,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니 뭐이할고, 이렇게 되는데, 자, 아내가, 백수강부의 아내가 누구한테, 남편한테, 그죠, 이미여 그지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의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 알면 돼요. 내용 되게 단순하니까. 이문 근데 어떻게 돼 건너지 마오라고 애원했는데 떠나는 거죠, 그죠, 건너시네. 그러니까 이미 떠났다. 근데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의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돼 물을 건너서 이별했으니까 이별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죽음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가시니 뭐이할고. 근데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체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 탄식과 체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슬픔, 원망이 어떻게 돼 집약적으로 들어있다. 그럼 결국 주제는 빤하겠죠. 남편이 죽어 슬프다, 이런 얘기 되는 건데, 자, 이제 정리한 거 보면은, 자, 일단 여기서는 물이 중요해요. 물의 의미가 핵마다 달라진다는 거. 이건 사랑, 이별, 죽음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사별이 죽어서 이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과 사별한 슬픔,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역시 고대 가요가 한자를 번역했다, 정서가 주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건 시상에 따라 물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다음 황조가 볼게요. 황조가. 자, 이제 황조가도 역시 이 내용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 유리왕이 지었는데, 이제 이 작품의 좀 의미는 그 최초 개인서 정시라는 거거든요. 이제 개인이 그 자기 정서를 표현한 건데, 자, 두 여자가, 그 첩인 두 여자가 서로 싸웠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깨꼬리를 보면서 어떻게 돼 나 속상해, 뭐 슬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볼게요. 펄펄 나는 깨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이내 몸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깨꼬리는 감정이입이 아니다, 감정이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우리 찌국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1년을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래서 슬퍼갖고 그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두 남녀가 다정하게 걸어가. 그러면은 그 두 남녀는 나랑 처지가 비슷한 거야, 나랑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깨꼬리가 그런 거예요. 깨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워. 그럼 둘이 다정히 논이는데,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상관물인데,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서 화자의 정서랑 연결된 모든 사물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시적 화자의 처지랑 왜 외롭구나 이내 몸 난 님이 떠나서 어떻게 돼 외로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랑 대비되는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를 사물에 투영하는 거라서 내가 슬프면 쟤도 슬퍼. 저새도 슬퍼서 나처럼 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감정이입은 아닌 거죠. 이거는 근데 엄밀하게 하면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깨꼬리라는 반대되는 사물을 통해서 나의 처지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경은 앞에가 경치가 오는 거고, 아이고 잘못됐네요. 후정으로 고쳐야 돼요. 후정, 정서 이렇게 고쳐야 돼요. 후정. 나는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다운 깨꼬리를 바라봤고, 근데 나는 외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하면은. 자, 이제 꾀꼬리는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그 자연물이다. 그 다음에 주제는 짝을 이루는 슬픔이다. 전책 특징 고대가요, 한역식, 한자를 번역했다. 서정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연물에 의탁하여 심정을 직접적으로 나 슬퍼 이게 아니고 꾀꼬리라는 대비되는 처지에 그 사물을 놓음으로 해서 내가 슬픈 거를 어떻게 돼 우의적 애둘러서 얘기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조를 통해서 강조했다. 그 다음에 성경우정의 구조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정읍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우리말로 된 유일한 그 가장 오래된 노래인데, 자, 얘도 역시 배경설을 보면은, 자, 남편이 행상이 이제 물건 팔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산 위에 바위에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그 밤길에 남편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돼? 이 노래를 불렀다. 이게 망부석 설화가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설화랑 연결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내용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달하 이랬죠. 그죠?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옷이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달하는 달림 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달은 여기서 보면 이제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광명 안녕 그 잘 있는 거 이걸 상징하는 건데 이제 하가 높여 부르는 혹격조사를 높임 혹격조사라고 해요. 달림 이시여 이렇게 높이곰이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드시여 어기야는 자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은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무언가 빈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뭐뭐야 뭐뭐 해서 어떻게 랄랄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빈 곳을 메꾸기 들어가는 걸 여음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음구.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음구가 되는 건데 그냥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머리곰이 멀리 비춰 주십시오. 그지? 어겨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돼? 이제 의미 없는 여음구 내지는 후렴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정리해 주면 달림이여 높이 도드시여 멀리 비춰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곰은 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한테 남편이 무사히 도를 기원한다. 이렇게 이제 비는 거죠. 그죠? 자, 저제가 시장이에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이것도 역시 엄구고 증대 위험한 곳을 디디올세라. 자, 우리가 이제 단어 뜻은 자꾸 정리해 주면 좋은데 리을세라가 뭐뭐 할까 두렵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제가 시장에 남편이 물건을 팔러 시장에 갔으니까 시장에 가 계신가 추론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달이랑 증대예요. 달은 빛을 주면서 밝고 긍정의 이미지고 증대는 어떻게 돼? 우리가 그 비가 오면은 땅이 질퍽질퍽하죠. 그런데 그 진대 내지는 어떻게 돼? 그 위험한 곳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데 디딜까 리을새가 두렵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 뭐말까 두렵구나니까 이제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남편의 야행 침해를 걱정한다라는 건 야행이 밤야자의 단일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를 입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길에 해를 입음을 걱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결국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느이다 놓고시라 그러면 어느 곳이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건데, 자, 어기야 내가는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점그릇세라가 어떻게 돼? 리을세라가 두렵습니다니까 어떻게 돼? 뭐 저물까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곳이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집으로 오는 남편의 기갓길이 저물까 두렵다. 그다음에 이제 아내도 역시 마중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내 입장에서도 두렵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둘 다 합치면은 부부의 인생길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이제 마지막에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한다. 그럼 이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볼게요.
비유적 표현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다른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광명. 이거는 이제 다른 시랑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또 위험한 곳이다. 그다음에 이제 단어 뜻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이제 주로 많이 나는 게 높이곰, 높이, 머리곰, 멀리. 그다음에 이제 이거 뜻이 없는 영구다. 그다음에 저제는 시장. 그다음에 증대는 위험한 것. 리을세라 두렵구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는 천지신명한테 달한테 기원한다. 남편의 어떻게 내양치매를 안위를 걱정한다. 안부를 걱정한다. 그다음에 남편이 돌아올 길한다. 그럼 결국 전체 주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팽성 나간 남편의 무사기한을 기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국문, 우리말로 된 노래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보시면은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음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3장 6구 형식이거든요.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해갖고 어떻게 석줄이고요. 6구가 6덩어리인데 자, 예를 들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돼. 그러면 보통 3, 4, 4자인데 이 몸이 죽고 죽어 이게 1구. 100번 고쳐주고 2구. 그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3구, 넋이라도 있고 없고 4구, 그 다음에 임향한 일편단심 5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가실 줄이 있겠느냐 6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를 빼는 거예요. 이거 어기 어강돌이 아를 빼면 어떻게 돼? 달아 높이곰 노다샤 이게 초장이 되는 거죠. 그래 1구, 2구, 그 다음에 3구, 그 다음에 4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느이다 놓고 싫어 5구, 6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음구를 제외하면 뭐랑 시조 형식과 유사하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비유적 표현, 그 증대 이런 것들도 쓰인 거고. 그다음에 대조적 이미지가 달과 뭐 증대 서로 대비되는 거. 의는 달을 의인화시킨 거고 도노는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물이나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건데 달 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영탄법 쓰였고. 자, 그래서 이런 수사법을 써서 어떻게 돼? 반복의 정서를 강조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게 시조 형식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시조랑 같이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내신 같아서는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고대가요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